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오전 아침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네, 밤새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정말 오랜만에 아주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만 봐도 빨강빨강이 느껴지시죠?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제재 발표 속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무려 3.34% 이렇게 상승하면서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도 플러스 0.28%, S&P 500 지수 플러스 1.5%로 이제 전거래일에 빠졌던 거 좀 최대한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서 끝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략 호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오늘장 우리 괜히 기대하게 되죠. 어제부터 또 우리 우주님들 분할 매수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은데, 와, 축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 긴급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특별작전을 선언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외에도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뤄졌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전면전 발발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4개 러시아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고 EU도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수출 통제 등을 겨냥한 제재에 합의했었습니다. 한편 정오 무렵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 관련 연설을 계기로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유가가 오름폭을 낮췄고 미 국채 금리도 장 초반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한때 1.84%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었으나 1.99% 수준까지 재차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도 장 초반 10% 이상 올랐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뒤 전장 대비 0.7포인트, 마이너스 2.26% 하락한 30.32를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도 좀 이 가능성도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중기적 경제 전망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완화책을 제거하는 적절한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이번 사태가 연준의 정책 정상화의 근거를 바꾸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근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죠.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3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86.7%, 50bp 인상 가능성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좀 50bp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춰진 상황이 보여지죠. 국제유가도 체크해 볼게요. 네, 이날 이제 국제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71달러, 0.77% 상승한 92.8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나스닥에 포진된 이 대형 기술주들 아주 큰 폭으로 다시금 쭉쭉쭉 살려낸 모습 많이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 견인 했습니다. 테슬라 4.81%, 애플 1.67%, 엔비디아 6.08%, 마이크로소프트 5.11%, AMD 6.24%, 아마존 4.51%, 그리고 페이스북인 이 메타도 4.61%, 구글, 우리 알파벳 A죠? 얘도 무려 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1일 전에 한번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어떻겠냐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전저점 부분까지 왔을 때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페이팔도 이렇게 4.27%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이제 좀 TSMC를 제외하고서는 반도체 쪽 흐름 정말 강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섹터들 다시금 반등 세게 해주면서 살아났고요. 심지어 로블록스도 7%대 상승해줬습니다. 이제 하지만 또 이렇게 식음료나 소비재 이쪽에서 그동안 또 잘 올라왔던 애들이 반대편에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제 미국장에서는 확실히 시장이 그 전기차든 뭐 자동차든 에너지 섹터든 뭐든 그동안 좀 못 가가지고 지지부진했던, 그러니까 좀 저가 매입이 들어오기 적절했던 그런 종목들이 최대한 좀 많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행항공 카지노 쪽에서도 좀 잡히는 게 있나 하면서도 여전히 약세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지금 확실히 이제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애들은 빠질 때 지수가 아무리 빠져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살아날 때는 또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종목별로 악재로 인해 빠진 게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빠졌다. 라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빠진 거는 회복할 때도 또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진 종목들 지수의 영향으로 빠졌던 거 너무 크게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은 다시금 제자리로 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자리는 또 우리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세게 반등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대형주들, 정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대형주들이 큰 악재 없이 정말 지수의 영향으로 빠졌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로 쭉쭉 팔 만한 자리로 떨어졌었죠. 그럼 이제 물론 기존 주주님들은 너무 힘드실 수 있는 자리지만 없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해서 수익을 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있는 주주님들은 꼭 버티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 뺏기지 마시고 힘내면서 우리 오늘장도 화이팅 해요. 아셨죠?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렸던 것 같아요. 이따 우리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또 같이 즐겁게 공부하고 재미있게 주식시장 체크하도록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